실종.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교신이라면, 아무 잔해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면, 이것이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구나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카리브해 섬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까지 이 세 지점을 선으로 이으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넓이로 따지면 한반도의 약 20배입니다. 대서양 한복판에 자리 잡은 삼각형 모양의 바다에서 배가 사라지고 비행기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SOS 구조 신호도 없이, 한 조각의 잔해도 없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입니까? 아니면 과학입니까? 초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실수일까요? 삼각형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바다. 1945년 12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입니다. 오후 2시 10분 TBM 어벤져 내격기 5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훈련 비행입니다. 날씨는 맑습니다. 바람도 잔잔합니다. 조종사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동쪽으로 약 90km 비행한 후 북쪽으로 꺾어서 73km, 그리고 플로리다로 돌아오는 삼각형 경로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이며 완전히 일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항공기들이 2시간이 지나도록 기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지에서 무전으로 연락을 해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 갑자기 무전이 잡힙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침반이 이상하다. 완전히 오작동하고 있다. 기지의 관제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조종사가 답합니다. 모르겠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바다가 지금까지 본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바다가 다르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즉시 방향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전 상태가 계속 악화됩니다. 끊겼다 잡혔다를 반복합니다. 오후 4시 또 다른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엔진이 꺼지면 바다에 불시착할 것이다. 그리고 오후 7시 4분 마지막 교신이 잡힙니다. 720도로 방향을 바꾸겠다. 그리고 침묵입니다. 5대의 비행기와 14명의 조종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지는 즉시 수색에 나섭니다. 마틴 마리너 수상 비행기 2대가 출격합니다. 그런데 수상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한 지 23분 만에 연락이 끊깁니다. 수색을 나간 수상 비행기까지 사라진 겁니다. 총 6대의 항공기와 14명의 인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삼각형의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습니다. 더구나 기름 자국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의 출발점이 된 플라이트 19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18년 3월 길이 165m의 미국 해군 화물선 USS 사이클롭스. 당시 미 해군 최대급 수송선입니다. 이 배는 브라질 바이아 항구에서 망간광석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309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채 대서양을 지나 북쪽으로 항해합니다. 목적지는 미국 볼티모어입니다. 통상적인 항로이며 별다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는 볼티모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색대가 나섰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SOS 신호가 발송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항로 근처에서 폭풍 기록도 없습니다. 교전 기록도 없습니다. 커다란 최대급 수송선 배 한 척이 309명의 사람과 함께 그냥 사라진 겁니다. 당시 미국 해군이 이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배의 실종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시할 수 없다. 이 실종은 당시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큰 비전투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USS 사이클롭스의 정확한 실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이클롭스와 같은 동형자매선의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우스호와 네레우스호입니다. 이 두 척도 이후 같은 해역에서 실종됩니다. 같은 설계의 배 세 척이 똑같은 지역에서 사라진 겁니다. 우연이라기에도 너무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계속되는 실종. 1948년 1월 영국 국적 여객기 스타타이거. 이 여객기는 버뮤다에서 아조레스 제도로 향하는 비행 중이었습니다. 기상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운항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서 1시간 거리를 남겨두고 마지막 교신이 잡혔습니다. 날씨는 양호하고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5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25명, 승무원 6명, 총 31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완전히 불명이다.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1949년 1월 같은 항공사의 같은 기종 비행기 스타에리얼이 같은 항로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1년 간격으로 같은 항로에서 같은 기종이 같은 방식으로 2번 사라진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8년 USS 사이클롭스 309명, 1945년 플라이트 19 27명, 1948년 스타타이거 31명, 1949년 스타이리얼 13명. 이 사건에는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SOS 구조 신호가 없었습니다. 둘째,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씨가 특별히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 이 사건들을 묶어서 책과 방송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악마의 삼각지대.
그리고 가설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들이 나왔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논쟁. 1970년대 초 찰스 버리치라는 사람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2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저해 수천 년 전에 멸망한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가 잠들어 있고 그 문명이 사용하던 에너지 크리스털이 아직도 작동하면서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를 끌어당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1968년 바하마 해저에서 수중 석조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비미니로드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 직선으로 놓인 거대한 석판들이 해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아틀란티스 신봉자들은 그 구조물은 아틀란티스 문명의 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납치설도 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UFO 목격담이 유독 많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일부 연구자들은 외계 문명이 이 해역을 관측 기지로 사용하며 인간을 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간 왜곡설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 일부 조종사들은 이 지역에서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30분을 비행했는데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나 있었다거나 반대로 1시간을 비행했는데 시계는 15분만 흘렀다는 이야기들이 보고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을 근거로 이 지역에서 중력이나 전자기장의 이상으로 시간 자체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가설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하지만 공상과학이 현실보다 더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날씨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위치한 대서양 서부와 카리브해는 지구상에서 기상 변화가 가장 극단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해저의 구조상 소온 차이로 인한 국지성 폭풍이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수면 아래 해류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은 잔잔해도 3시간 뒤에는 파고 10m의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로 중 하나입니다. 북미와 유럽, 북미와 카리브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주요 항로가 모두 이 해역을 지납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런던의 교차로와 한적한 시골 도로를 비교했을 때 어디서 사고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교차로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다른 해역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지리학자 로렌스 데이비드 쿠션은 1975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보고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직접 조사했습니다. 원본 자료를 찾고 기상 기록을 확인하고 해군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된 실종 사건 중 상당수가 버뮤다 삼각지대 바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사건은 잔해가 실제로 발견됐지만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건은 당시 심각한 폭풍이 기록된 날이었는데 그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쿠션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해결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찰스 버리치의 책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전설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실종 사건인 플라이트 19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과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 해군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비행편 대장 테일러 중위는 그날 처음으로 그 훈련 경로를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의 경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당시의 날씨는 맑았지만 귀환 시간대에는 기상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셋째,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교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플로리다만을 보고 그것을 바하마 제도라고 착각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날아간 겁니다. 넷째, 수색에 나선 마틴 마리너 비행정의 폭발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종은 당시 기체 내 연료 누출로 폭발하는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문제 기종이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와는 무관한 기체 결함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에 있는가? 14명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대서양의 깊이는 평균 3,000m가 넘습니다. 빠른 해류는 자네를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심해에 가라앉은 자네는 기술적으로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네가 없다는 것이 미스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서양의 현실입니다. 메탄가스 폭발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허구가 아닙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메탄가스가 차가운 해저 압력에 의해 고체 형태로 굳어진 물질입니다. 만약에 해저 지반이 불안정해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이 메탄가스가 갑자기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바다로 방출되면 물의 밀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진 물은 배를 띄울 부력을 잃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실제로 실험에서 재현됐습니다. 호주 과학자들이 탱크 실험에서 메탄가스 방출이 선박 모형을 순식간에 가라앉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버뮤다 해역에서는 대규모 메탄가스 방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질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이론이지만 실증이 되지 않은 이론인 것입니다. 전파 교란설도 있습니다. 이 해역의 특정 기상 조건에서 대기의 굴절 현상으로 레이더와 무선 통신이 교란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레이더 현상이 보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지역에서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해역과 산악지형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어떤 단일 원인도 버뮤다 삼각지대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 런던 로이드 보험은 선박과 항공기의 사고율을 수십 년간 추적해왔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다른 해역에 비해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는 로이드 보험의 결론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른 항로와 동일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걸려 있기에 실제로 위험하다면 보험료를 올렸을 겁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 지역이 특별한 위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도 같은 입장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사고는 인간의 실수, 기상 조건, 기계 결함으로 대부분 설명 가능하다.
초자연적 원인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을까요? 1952년 작가 조지 샌드가 한 잡지에 버뮤다 해역의 실종 사건들을 정리한 기사를 씁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언론은 이 이야기를 점점 더 극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잔해가 발견된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있었던 날의 사고도 폭풍 사실을 삭제하고 보도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삼각지대 사건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설명보다 극적인 설명을 더 잘 기억합니다. 폭풍에 침몰한 배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배가 더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비행기보다 나침반이 오작동해서 실종된 비행기가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이 선택적 기억이 선택적 보도와 결합되어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그 인간 심리를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허구일까요?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USS 사이클롭스의 정확한 실종 원인은 지금도 모릅니다. 플라이트 19의 잔해는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스타타이거와 스타이리얼의 사고 원인도 공식적으로 불명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정직합니다. 다만 알 수 없다는 것이 곧 초자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과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심해 탐사 능력이 향상되고 기록이 더 정밀해지면 언젠가는 설명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의문은 빈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빈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호기심 침묵. 바다는 두렵습니다. 수평선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를 집어넣어도 남을 만큼 깊습니다. 인간이 달에 간 것은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지구 깊은 바다의 10%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바다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에는 항상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선원들은 지중해 너머에 괴물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대서양에 거대한 바다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세상의 끝에서 배가 추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 오래된 공포가 현대적 형태로 되살아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이야기로 바꾸려는 인간의 본능.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각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척의 선박과 수십 편의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이애미를 떠나 그리스로 향하는 크루즈선이 오늘 그 해역을 지납니다. 승객들은 갑판 위에서 바다에 떨어지는 붉은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칵테일을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해역이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두렵습니까?
아마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입니다. 그 간극에서 전설이 태어납니다. 설명을 들어도, 통계를 봐도, 과학적 분석을 접해도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불안. 어쩌면 그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짜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해소되지 않은 인간의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현대적 신화. 버뮤다 삼각지대의 수평선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파도 또한 변함없이 넘실거립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든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신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딱 아는 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